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또 늦었어.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현실에 찌들어 살면서 휴식을 취하고 싶진 않으신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낭만을 찾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현대인에겐 자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현대적 근대 이전의 사상입니다. 즉, 여기서 현대적 근대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살펴볼 현대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현대적 근대 이전의 사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플라톤에 대해서입니다. 이 플라톤은 절대자가 없으면 개별자도 존재하지 못한다 라는 설명을 했는데요. 이 플라톤은 보편자가 없으면 개별자가 존재하지 못하고, 이 보편자, 즉 절대자가 없으면 도덕도 없어지고 가치도 없어지고 또 우리 존재의 의미도 없어지고 지식의 기초도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현대적 근대 이전의 사상, 두 번째 사상은 이 비기독교적 철학자들이 공유했던 그러한 지식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들이 공유했던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합리주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 외부에서 오는 지식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둘째로, 이들은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이들이 이성의 타당성을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들은 매우 낙관론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성으로만 실제 참된 지식을 세우려고 하는 노력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식과 삶을 통일시킬 무언가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적 근대 이전의 사상에서는 이 절대자와 개별자의 구분이 아주 또렷하고 이 비기독교적 철학자들끼리의 공유가 이런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들은 지식과 삶을 통일시킬 무언가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디어 이 본 주제인 현대인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옛날의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기까지 세 가지의 변화로 인해서 오늘날의 현대인과 그 사회의 모습을 만들게 됩니다. 과학, 철학, 그리고 신학에서의 변화인데요. 먼저 과학에서의 변화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 특징은 열린 세계가 닫힌 세계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창기의 근대 과학자들은 열린 세계에서의 자연 원칙의 제일성이라는 개념을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은 인과율의 원칙 밖에 있었고, 그래서 이들이 개입하면 인과율의 그게 변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열린 세계가 닫힌 세계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닫힌 세계로 변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살펴보니 이 현대적 근대 과학자들이 이전 선배의 그런 철학적 과학적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상을 가져와서 수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주의적 혹은 유물론적 기반인데요. 이 유물론적 기반을 갖게 된 닫힌 세계의 과학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인과율의 체계 안에 들어와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유물론적 사상은 진화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진화론을 만든 다윈은 모든 것이 유물론적 기반 안에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우연이 생물학적인 복잡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그러한 확률이고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이때 유물론적인 그러한 흐름이 너무나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진화론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진화론의 모습으로 남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진화론의 개념 중 하나인 자연 선택에 따라서 이 나치 운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유대인 대학살의 영향도 어느 정도 끼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세기 동안, 앞선 수세기 동안 철학자들은 내 앞에 있던 철학자의 이론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내가 더 좋은 이론을 내겠다라는 그러한 일념하에 철학이 깨지고 성립되고 깨지고 성립되고 깨지고 성립되면서 점점점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서 낙관론적이었던 이 철학자들의 견해가 근대적인 견해로 바뀌게 됩니다. 비관론적인 견해로 바뀌게 된 것인데요. 그 중심에는 4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 자크 루소, 이마누엘 칸트, 그리고 케오로크, 비렐름, 프리드리히, 헤겔, 그 다음에 쇠렌, 키에르케고르입니다. 이 4사람을 살펴볼 텐데 우리는 루소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소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절정의 르네상스 시대에 있었던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가야 하는데 그것은 개별자와 보편자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앞선 르네상스에서 살펴보았죠. 이 개념을 루소는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율적 자유와 자율적 자연입니다. 이 루소의 추종자들은 이성을 깔보고 모든 문화적 제약들을 악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율적 자유, 즉 자유를 궁극선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너를 자유롭게 해줄게. 근데 우리가 너한테 자유롭도록 강요를 하는 것도 할 거야. 라는 말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인간에게서 출발한 유토피아적 사상, 이런 사상들은 모두가 독재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루소의 자유 개념은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군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보헤미안이 생겨나게 된 것인데요. 이 보헤미안들은 모든 제약과 싸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헤미안이 이 루소의 사상에서는 뭘 제약하는 게 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헤미안들은 이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제약과 싸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 자유로워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괴테인데요. 괴테는 자연을 하나님으로 보게 됩니다. 이 루소의 영향을 받은 괴테는 자연이 인간의 판단에 대한 궁극적인 권위를 갖는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다른 루소에게 영향을 받은 다른 하나는 낭만주의인데요. 이 낭만주의는 자연을 선으로 생각하고 감성을 중요시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비기독교적인 철학자들은 이성을 매우 중요시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들은 감성을 매우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괴테도 그렇고 낭만주의도 그렇고 자연을 도덕의 기초로 삼으려는 시도를 했는데 이러한 시도는 시민법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자연법 학파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자연에서 복음을 그리고 또 자유를 찾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 4가지 인물 중에 두 번째 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칸트인데요. 이 칸트도 같은 보편자 개별자 주제를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이 칸트는 본체계와 현상계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칸트도 이 두 세계를 통합을 하려고 했지만 인간에서 시작한 방법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헤겔인데요. 이 헤겔은 두 세계가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통일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이 헤겔이 남긴 것은 수많은 종교적 언어뿐이었고 이 헤겔의 복잡한 체계는 국가의 중심성과 그리고 또 역사의 흐름만을 강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키에르케고르인데요. 이 키에르케고르는
같은 문제를 이성과 비이성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이성에 신앙과 낙관론을 넣게 되는데요.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낙관론적인 합리주의적 사상가들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비기독교적인 철학자들이 공유했던 그런 세 가지를 모두 탈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인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어져 온 현대의 개념은 모든 만물이 우연의 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다라는 것은 점점 생각을 거슬러서 기원의 문제로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원의 문제는 세 가지의 가능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입니다. 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무언가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격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인격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입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의 비인격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현대인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현대인에게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이성에 반대하여 비이성적인 것, 감성적인 것, 낭만주의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서 출발한 것은 항상 옳지 않은 결과로 끝이 나게 되고 또 인간에게서 출발한 것은 항상 옳지 못한 방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 살펴볼 텐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